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김용희의 구인 광명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당선 신인은 1982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현재 조선 관련 기업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시인은 당선 연락을 받고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라는 말을 5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는 뜻이겠죠. 시는 멀리 있다 생각했습니다. 시를 쓰는 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 생각했다는 말에서도 같은 생각이 이어지고 있죠. 당선 소감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 늦었다는 생각으로 초조함을 안고 지냈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인해 쉽게 실망하고 심하게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쓰다 보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쓸 때에는 제가 밉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은 슬픔이지만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백지를 가득 채운 글들은 자주 백지 상태가 되었지만 서론을 띄워놓는 기분을 느끼게도 해주었습니다. 눈 위에서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백지 위에서 넘어지고 구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크고 작은 실패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것 같아 놀랍고 새롭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시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패를 거듭하며 써 나아가겠습니다. 어쩌면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생각과 다짐을 담담하게 당선 소감에 적고 있네요. 학교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독학이나 주변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운 도전자들에게는 이러한 불안과 기대, 다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인 광명기업 김용희.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여기로 와요. 압둘, 쿤, 표시도 친해지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 줄 거예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글로벌 회사랍니다. 요즘은 각자 도생이라지만 돈은 멀고 생은 가까운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해요. 매운맛, 짠맛, 단맛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성실한 태양 아래 정직한 땀을 흘려봐요. 투자의 실패에 실성한 사람 하나쯤 알고 있지 않나요? 압둘, 땀 흘리고 먹는 정심은 맛있지. 압둘이 얘기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입맛이 없어요. 농담도 잘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봐요. 쿤과 표시투가 신 것 없습니다. 서서히 표정을 읽게 되어도 주머니가 빵빵해질 거예요. 배부를 거예요. 소속이란 등껍질을 가져봐요. 노동자란 명찰을 달아주고 하루의 휴일을 선물해 드릴게요. 혼자 쌓고 혼자 무너뜨리는 계획에 지쳤나요? 자꾸 삐걱대는 녹슨 곳이 발견되나요? 이곳에서 기름칠을 하고 헐거운 곳을 조여보아요. 감출 수 없는 등의 표정을 작업복으로 덮어봐요. 작업복을 입으면 얼룩이 대수롭지 않고 털썩 주저앉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털털함을 배워보세요.
먼지 풀풀 날리는 공장이지만 한 뼘씩 자라는 미래를 그려봅시다. 동그란 베어링을 만들다 보면 자꾸 가게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밝은 빛이 이곳에 있습니다. 일종의 상징이지요. 바람이지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출근길에 몸을 실어 보세요. 터널을 좋아하나요? 터널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끝엔 항상 빛이 있다는 사실로. 어둠에 갇혔나요? 이곳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분류, 중소기업, 제조업, 선박, 부품 제작, 임금, 최저시급, 일 8시간, 잔업 1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 깔깔깔. 쿤이 땀 흘리며 너트를 조이는 레칠 렌치를 이곳 사람들은 깔깔이라 부릅니다. 웃음 많은 이곳으로 와요. 2025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김용희의 구인 광명기업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심사는 박형준, 나희덕, 문태준 씨께서 하셨습니다. 심사평에서는 문화일보에 응모한 작품들의 특징을 요약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생활 시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상기후나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 맺는 생명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라고 했고, 셋째는 현실을 내면하여 드러낸다는 점, 즉 사회적인 문제를 내면하여 바라보려는 시적 통찰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고 경량을 분석했습니다. 올레시 경량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생활 시편이 문화일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구인 광명기업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직면한 노동의 문제를 밀도 높은 리얼리티의 사회적 지형도로 구현한 작품이다. 자신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피부로 경험하는 노동의 현장을 무겁게 문제화하지 않고 가볍게 경량화해서 다룬다. 구인 공고 형식을 활용하여 현장 노동자의 입을 통해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이 함께 일하는 광명기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곳이 얼마나 유토피아 같은 곳인지 소개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반어적인지를 발랄한 문장 속에 녹여낸다. 소속이란 등껍질, 동그란 베어링을 만들다 보면 땀과 웃음의 병치 등에 윗떠 있는 겉이야기를 통해 그 이면에 노동자가 현장에서 직면한 고통과 사회적 문제를 씁쓸하면서도 수가 높은 아이러니로 드러내고 있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여 어떻게 현장감과 공감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우리 시대의 진화된 노동시의 한 모습을 여실히 제시한 작품이다. 당선작에서 보여준 현장감과 기량이 앞으로 써나갈 작품에서 어떻게 더 뻗어나갈지, 새로운 노동시의 면모가 기대된다고 평했습니다. 요약하면 노동 문제의 밀도 높은 리얼리티, 노동의 현장을 무겁게 문제화하지 않고 가볍게 경량화했다. 반어적인 구인 광고 내용을 발랄하게 녹여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직면한 고통과 사회적 문제를
씁쓸하면서도 수가 높은 아이러니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진화된 노동시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특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에서 시 창작법상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노동 문제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글로벌 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우리의 노동 현실을 실감나게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입맛이 없어요 라는 구체적이고 반어적인 이미지 사용은 노동 현장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발랄한 문장과 긍정적인 시각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노동의 고단함을 표현하면서도 발랄한 문장을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밝은 빛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광고 구절은 희망과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상징하죠. 독자들이 시를 무겁지 않게 느끼도록 하는 이러한 시 창작 태도, 즉 문장의 톤과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은 시 창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와 희망을 강조합니다.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표현한 구절을 든다면 이런 구절이죠. 요즘은 각자 도생이라지만 돈은 벌고 생은 가까운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해요. 매운맛, 짠맛, 단맛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성실한 태양 아래 정직한 땀을 흘려봐요 라는 구절을 들 수 있겠죠. 노동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풀풀 날리는 공장이지만 한 뼘씩 자라는 미래를 그려봅시다. 동그란 베어링을 만들다 보면 자꾸 가게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또 이런 구절이 있죠. 밝은 빛이 이곳에 있습니다. 일종의 상징이지요. 바람이지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출근길에 몸을 실어 보세요. 터널을 좋아하나요? 터널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끝엔 항상 빛이 있다는 사실로. 이 같은 구절, 그리고 서서히 표정을 읽게 되어도 주머니가 빵빵해질 거예요 라는 구절들은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도,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김용희의 구인 광명기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연대 그리고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자들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감정들과 그들 간의 유대감을 따뜻하게 그리고 무겁지 않고 가볍고 발랄하게 그려내고 있어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어쩌면 신춘문예에 쉽게 당선작에 오르기 어려운 그런 유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심사위원들의 눈을 비켜가지 않는
행운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과 배울 점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 노동 문제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선택한 점, 둘째, 발랄한 문장과 긍정적인 시각이 돋보인다는 점, 마지막으로 셋째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와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 창작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